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 1차 시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교과서는 94쪽 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임의 추출 방법이에요. 임의 추출은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의미로 임의 추출된 표본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임의 표본 또는 확률 표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임의 추출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신뢰성 있는 표본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을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임의 추출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쓰이는지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에는 여기 한번 줄 그어 볼게요. 동그라미 칠게요. 제비 뽑기, 난수 주사위, 난수표 등이 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방법들은 옛날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공학도구의 발전으로 현재에는 계산기 그리고 컴퓨터가 많이 발전이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에 첫 줄에 보이는 난수 주사위, 난수표 이렇게 난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난수의 의미는 다른 게 없고 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연속적인 의미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져 있는데 요거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면에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두 번씩 써넣은 정 20면체 모양의 난수 주사위를 이용할 거예요. 이때 임의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 20면체는 이제 익숙하죠? 지난 기말고사 범위에도 속하고 정 다면체 5개를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 20면체의 난수 주사위를 가지고 우리가 1, 2, 3단계를 거쳐 임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집단에 속하는 개체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모집단이 숫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대상,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번호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임의로 그 개체의 번호를 부여하는 게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난수 주사위를 필요한 만큼 던져 주사위에 나온 숫자를 이용하여 개체 번호를 얻습니다. 이때 그 개체 번호에 해당하는 개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추출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난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그 개체를 추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필요한 크기의 표본을 얻을 때까지 2번을 반복한다. 여기 있는 2번을 반복해서 표본의 크기에 맞게 개체를 추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밑에 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237명의 학생 중에서 15명을 임의 추출하려면 먼저 237명의 학생에게 1번부터 237까지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난수 주사위를 3번 던져 세 자릿수를 만들고 이 중 1번부터 237번 사이에 서로 다른 수 15가지가 나올 때까지 난수 주사위를 던져 그 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가진 학생으로 표본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이 15가 뭐겠어요, 여러분?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교과서 9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이제 새로운 소단원이 나오는데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림, 표,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자료만 수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 정리한 것을 토대로 분석, 그리고 결과까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서 각각의 측정값은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지만 자료의 양이 많으면 자료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줄 좀 그을게요. 이때 자료를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매우 많은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있는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전수조사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는 방법, 우리가 말 그대로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이거는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오기 전에 한 번쯤은 배워봤을 거예요. 줄기와 잎 그림의 목적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기 쉽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쌤이 좀 적어볼게요. 자료의 특정한 값의 빈도를 보이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밑에 정리하면서 한번 뜻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최소한 2개 이상의 자릿수를 가진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인 줄기와 잎그림에 대해 알아보자. 생각의 창 1번 보시면 돼요. 다음은 자전거 묘기 대회에 출전한 15명의 선수가 얻은 점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단위는 점수겠죠. 1번 70점대를 받은 선수는 몇 명인지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점 이상 받은 선수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71, 75, 79, 또 뭐가 있냐요? 그렇죠. 73. 총 몇 명일까요? 그렇죠. 4명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2번. 위 자료를 보고 10의 자리의 숫자는 줄기로 1의 자리의 숫자는 잎으로 하는 위에 오른쪽에 그림 있죠. 그래서 이 나뭇잎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라는 문제예요. 자, 하나하나씩 적어볼까요? 6에 해당되는 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6에 해당되는 거 64, 68, 64, 68, 그리고 67 있죠. 순서대로 적으면 4, 7,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7에 대한 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1, 3, 5, 9 이렇게 적고 8은 3 있고 2, 9, 6, 6 이렇게 되고 9는 2, 1, 4 이렇게 적어주면 15가지 자료를 다 적을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위 1번에 답할 때는 오른쪽 나무 그림을 보고 답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70점대 점수를 받은 선수는 몇 명인지 말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오른쪽 그림이 없을 때는 위에 일일이 확인하면서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줄기와 잎그림 같이 오른쪽 그림이 있다면 70점대 받은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면 쉽죠. 이 7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만 보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몇 명이 나와요? 그렇죠. 4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적어 볼게요. 10의 자리 단위로 자료가 구분이 되어 있어. 무작위로 나열된 자료보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쭉 읽어가면서 줄기와 잎그림에서 필요한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은 여기 별량이라는 용어예요. 별량은 자료를 점수와 같이 수량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위에 있는 요 15개의 자료가 있겠죠. 이 15개의 자료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별량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15개의 별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밑으로 옵시다. 자료를 점수와 같이 수량으로 나타낸 것, 즉 별량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자릿수를 가졌다면 가장 손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줄기와 잎그림은 네모 한번 쳐놓을게요. 이 방법입니다. 이는 각 별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처음 자리를 줄기로 나타내고 나머지 자리를 잎으로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줄기와 잎그림의 장점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줄기와 잎그림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할
할 수 있고 장점이들이에요.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자료의 값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잎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면 좀 더 쉽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잎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면 좀 더 쉽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서 선생님이 교과서 왼쪽 편에 줄기와 잎그림에 장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적겠습니다. 줄기와 잎그림의 단점. 교과서에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장점부터 적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줄기와 잎그림은 원래의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래의 자료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쉽게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좀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크기 순서로 줄기와 잎그림을 그리면 크기 순서로 나열할 수 있겠죠. 나열할 수 있으므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장점 적어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와 같이 두 집단의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번 얘기는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요런 게 있겠죠. 남자에 대한 줄기와 잎그림, 여자에 대한 줄기와 잎그림을 두 개를 동시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이 줄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줄기에서 2부터 적을게요. 2, 3, 4, 5 이렇게 줄기가 있다고 하고, 왼쪽에는 남자, 오른쪽에는 여자. 어떤 자료인지는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할 거예요. 남자가 뭐 21, 23, 25 이런 잎들을 가진다고 해요. 여자는 뭐 29 이렇게 한 개를 가진다고 해요. 위에서 줄기 2에 대해서는 22에 대한 것들은 남자가 3개로 더 많다라고, 3명으로 더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줄기와 잎그림도 여러분들 존재를 하거든요. 왼쪽에는 다른 대상, 오른쪽에는 또 다른 대상으로 해서 두 대상의 집단을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줄기와 잎그림도 존재한다는 거. 그게 바로 3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줄기와 잎그림의 단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밑에 내려가서 단점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 자료가 너무 많아요. 별량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의 자릿수가 많을 때에는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나타내기 쉽지 않다.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자료의 수가 많을 때에는, 이게 1번은 자릿수가 많을 때예요. 여기 문제처럼 자릿수가 지금 6,
7, 8, 9, 4개로 조금 작죠.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을 때도 있어요. 뭐 1, 2, 3, 4, 5, 6, 7, 8, 9 벌써 9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줄기와 잇그림으로 이렇게 일일이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1번이고, 2번 문제는 아까 쌤이 잘못 얘기했는데 별량이 많은 거예요. 자료의 수가 별량 수거든요. 이게 많을 때에는 자료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편하다. 불편해요. 자, 3번. 마지막 단점이에요. 자료의 폭이 클 때에는 자료의 폭이 클 때에는 줄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많아질 수가 있어서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읍시다. 3번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자료가 1부터 있어요. 자연수 1부터 뭐 1000까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줄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어요. 이때 그래서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 다른 방법은 또 뒤에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줄기와 잇그림 그리는 순서가 있겠죠. 요 순서는 한번 3가지인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별량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별량을 줄기랑 잎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를 작은 값부터 차례로 세로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로선에 여기 세로선이 있죠. 왼쪽에는 줄기예요. 왼쪽은 줄기고 오른쪽은 잎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잎을 쓸 때는 크기순으로 적는 거예요. 크기순. 이게 줄기와 잇그림 그리는 순서예요. 작은 값부터 차례로 세로로 씁니다. 여기서는 줄기는 여기서 크기순이겠죠. 이렇게 크기순이 되는 겁니다. 자, 세로선의 오른쪽에 각각의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가로로 쓴다. 이때 중복되는 잎이 있으면 모두 쓰고 간격을 일정하게 띄어 쓴다. 지금 이 부분에 잎이 중복되어 있죠. 중복되는 거는 이렇게 2번 쓰는 거예요. 중복되었다 그래서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2번을 쓰고 간격을 일정하게 띄어 씁니다. 이렇게 줄기와 잇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밑에 별량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열린교실 1번들의 별량들이 좀 많죠. 몇 개예요? 36명이 있는 거예요. 이 36명을 여러분들 밑에 우리 1번 문제 위 자료에서 각 별량을 줄기와 잇그림으로 구분하여 다음 줄기와 잇그림을 완성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잎이 크기순으로 배열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일이 한 개 한 개씩 찾으면서 없애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순으로 배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2번을 한번 봐봐요.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잎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다음 줄기와 잇그림을 완성해보자. 결국에 2번의 자료처럼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1번은 시행착오 과정이고 이 1번을 통해서 2번까지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크기순으로 정렬하는 것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바로 강의가 종료가 되면 열린교실 1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답을 바로 확인하고 또 그렇게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